자식에게 집을 미리 넘겨준 70대의 후회. 70대가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을 어차피 자식에게 물려줄 건데 미리 넘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상속보다 증여가 낫다고 하던데 자식이 힘들다는데 집 명의를 넘겨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주면 형제끼리 싸우지 않겠지. 부모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녀가 힘들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 집이라면 그 집이라도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집을 미리 넘긴 뒤 후회하는 70대 부모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명의를 넘긴 뒤 자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기대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가 예상보다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집을 넘긴 뒤 부모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70대 이후의 집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플 때 버틸 수 있는 기반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집을 미리 넘겨준 70대가 왜 후회하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을 정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후회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기기 전에는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의만 자식 앞으로 하는 거지. 나는 계속 여기 살면 되겠지. 자식이 설마 나가라고 하겠어. 하지만 법적 명의가 바뀌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집의 소유자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는 그 집에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끝까지 잘 모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집을 팔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당황합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명의만 넘긴 거지 내가 계속 살 집이었는데. 하지만 명의가 넘어간 뒤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집을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 권리가 보장되는가? 자녀가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는가? 자녀가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가? 자녀와 갈등이 생기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집을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내 노후의 주도권 일부를 넘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생활비를 주겠다는 약속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길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비 드릴게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살면서 모실게요. 집만 넘겨주시면 제가 책임질게요. 부모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생활비를 줍니다. 병원도 같이 갑니다. 명절에도 잘 챙깁니다. 그런데 자녀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손주 교육비, 대출, 사업 문제, 생활비가 겹치면 부모에게 드리는 돈이 뒤로 밀립니다. 부모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안 줬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좀 보내줄 수 있니? 이 말을 꺼내면 가족 관계가 상할까봐 참습니다. 처음 약속은 분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애매해집니다. 구두 약속은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돌봐주겠다고 했다고 기억합니다. 자녀는 형편되는 대로 돕겠다고 했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넘기며 부양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생활비를 얼마씩 줄 것인지, 언제까지 줄 것인지, 병원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간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가 계속 거주할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가족일수록 더 명확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말로도 됩니다. 문제는 사이가 나빠졌을 때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다른 자녀들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을 한 자녀에게 미리 넘기면 다른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나를 모시니까 집을 주는 게 맞다.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더 주는 게 맞다. 나를 자주 챙기는 자식에게 주고 싶다. 하지만 자녀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형만 집을 받았지? 나는 부모님 병원비도 냈는데 왜 제외됐지?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결정했네. 나중에 상속받을 몫을 미리 빼앗긴 것 아닌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이 참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프거나 돌아가신 뒤 갈등이 터질 수 있습니다. 형제 갈등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돈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나를 덜 사랑했나? 나는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나? 이런 감정이 재산 문제와 섞이면 가족 관계가 크게 무너집니다. 부모는 자식들 싸우지 말라고 미리 증여했는데 오히려 싸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 자녀에게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한 자녀에게 주는 것이 공평한가? 다른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그 자녀가 부모 부양을 실제로 책임질 것인가?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가?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넘기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숨긴 증여는 나중에 더 큰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후회는 세금이 생각보다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주는 건데 세금이 별로 없겠지. 상속보다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들었어. 명의만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부동산 증여는 세금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집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에 대출이 붙어 있으면 부담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집을 팔 때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보유했을 때와 자녀가 증여받은 뒤 팔 때의 세금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되돌린다고 해도 세금과 등기, 법률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인지, 취득세는 얼마인지, 대출이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녀가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것을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증여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집값, 자녀 수, 보유기간, 거주 여부, 대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은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까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부모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이 줄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장기요양, 복지제도는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거주 형태 등을 함께 봅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무조건 보험료가 줄고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부 제도에서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이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명의 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넘긴 뒤 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는 기준이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을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넘기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은 없는가? 기초연금에 영향은 없는가?
향후 장기요양이나 복지 신청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노후에는 세금만 보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복지제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6번째 후회는 아플 때 쓸 마지막 카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70대 이후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와 간병비입니다. 평소에는 생활비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한번 크게 아프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원비가 필요합니다.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간병비가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집은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구조를 바꿔 현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집을 자녀에게 미리 넘기면 부모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아파도 집을 팔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도 내 마음대로 담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작은 집으로 줄이고 싶어도 자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선택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넉넉하고 부모를 끝까지 책임진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녀의 대출, 직장, 배우자, 자녀 교육비,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간병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후회합니다. 집을 넘기지 말고 병원비 카드로 남겨둘 걸. 명의는 내 앞으로 두고 생활비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집은 단순히 물려줄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7번째 후회는 자녀의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을 자녀에게 넘길 때는 보통 자녀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딸이니까. 하지만 자녀에게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모시겠다고 해도 실제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돈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집안일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의 병원 동행과 간병 문제가 생기면 부담이 커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배우자는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집을 넘겨줬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를 보게 될 줄 몰랐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넘기기 전에는 자녀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부부가 정말 부모 거주를 동의하는가? 부모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생활비와 관리비는 누가 내는가? 부모가 아프면 간병은 어떻게 하는가? 부모와 자녀 부부의 생활 공간은 분리되는가? 가족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공간과 돈과 생활 방식이 맞아야 유지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대 남성 A씨는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A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출 부담이 컸고 집값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면 지금 제 앞으로 해주세요. 제가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닐게요. 아버지는 계속 여기 사시면 됩니다. A씨는 고민하다가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딸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도 보내고 명절에도 잘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대출이 늘고 손주 교육비가 커졌습니다. 생활비 송금이 늦어졌습니다. 병원 동행도 어려워졌습니다. 며느리와도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A씨는 어느 날 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 집을 넘겨줬는데 이제는 내가 부탁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딸은 서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와 상의도 없이 오빠에게 집을 넘겼어요? 결국 A씨는 아들과도 불편해지고 딸과도 서먹해졌습니다.
이 사례의 문제는 아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거주권, 병원비, 다른 자녀와의 형평성을 문서와 숫자로 정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70대 여성 B씨는 바로 명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무사와 상담했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나중에 양도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복지제도 영향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은 내 노후 안전장치로 남겨두겠다. 대신 나중에 상속 문제로 싸우지 않도록 재산 목록을 정리하겠다. 내 병원비와 간병비가 먼저이고 남는 재산은 공평하게 정리하겠다. B씨는 집을 넘기지 않고 생활비 통장과 병원비 통장을 분리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재산 목록과 보험, 통장 정보를 어디에 보관했는지만 알려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준비하니 자녀들도 부담이 줄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미리 넘기지 않은 것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노후와 자식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노후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미리 넘기기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이 집에서 평생 살 권리가 문서로 보장되는가? 둘째, 자녀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는가? 셋째, 자녀가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가? 넷째, 생활비와 병원비 약속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가? 다섯째, 다른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여섯째,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를 계산해 봤는가? 일곱째,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영향을 확인했는가? 여덟째, 아플 때 병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아홉째, 자녀 배우자와의 갈등 가능성을 생각했는가? 열째, 증여 말고 유언장, 주택연금, 일부 증여, 부담부증여 등 다른 방법도 비교했는가? 이 10가지에 답하지 못한다면 집을 넘기는 결정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집을 무조건 자녀에게 넘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집 명의는 유지하고 유언장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양 조건을 명확히 한 증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어 병원비, 간병비, 상속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빨리 넘겨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집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집을 넘기는 순간 부모의 선택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넘길 때는 사랑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숫자와 문서와 제도와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미리 넘겨준 70대가 후회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생활비 약속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쓸 마지막 카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와 생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은 재산이기 전에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넘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명예 이전은 다른 문제입니다. 집을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계속 살 권리가 있는가? 생활비와 병원비 약속이 문서로 남아있는가? 다른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산했는가? 아플 때 쓸 돈은 남아있는가? 증여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가? 70대 이후의 노후는 집, 돈, 건강, 자녀 관계를 모두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결정은 하루 만에 할 일이 아닙니다. 세무사 상담,
법률 상담, 가족회의, 건강보험과 복지제도 확인을 거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와 자녀의 관계를 함께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 꼭 필요한 노후 돈 관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상속과 증여, 가족 갈등 예방 정보를 현실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가족 관계를 지키는 실전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미리 넘기기 전에는 거주권, 생활비, 병원비, 세금, 건강보험료, 형제 갈등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 집을 미리 증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